forward in time, to view alternate futures, to see all the possible outcomes of the coming conflict. How many did you see? 14,605,000. How many we win? 안녕하세요. 자생력TV 8번째 시간 이대한 센터장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자영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 정도와 매장 매출이 성장하는 곳과 매출 부진으로 태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영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리빌딩 치료법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매출 하락은 창업자가 만든 병으로 인식하며 간단한 치료법도 설명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7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일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장의 입지적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치료법을 찾길 바랍니다. 정보의 공개는 멘티분의 사업장이 관광지역이라 지역과 브랜드, 매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업종은 대다수 코로나 때 손실을 겪고 있던 시기였지만 해당 매장은 과거 IMF를 겪은 세대인 만큼 과감히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우선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자면 최초 2020년 해당 장소로 터를 잡을 때만 하더라도 미개척 상권에 여기저기 공사 현장도 많고 이미 완성돼서 입주가 완료된 주택도 있었어요. 이제 막 개척되는 지역이라 주변 소비 공간도 없었고 지역 주민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매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2층으로 이루어진 베이커리 카페이며 자가용 한 6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전용 주차장과 바로 앞을 거닐 수 있는 작은 정원을 제외하더라도 베이커리 카페로 사용하는 1층 바닥 면적만 최소 50평을 초과하는 꽤 큰 매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권 형성이 되기 전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는 이곳밖에 없어서 경쟁도 없었고 바다 풍경의 베이커리 카페라 그런지 판매 가격 대부분 높은 가격군을 형성했어요. 카페라는 특성과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한 고객 소비가 객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전문 제빵장이 만든 빵과 에스프레소 머신기로 추출한 커피의 평균 객단가는 3만원, 4만원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매장이 없어서 지속적 소비가 나올 수밖에 없던 매장이었어요. 멘티분께서는 매출의 약 70%가 베이커리에서 나오자 제빵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근로자 채용, 상볼 권한 및 근로자 임금 협상 등 많은 권한을 줬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매장의 내외적 환경이었습니다. 어때요? 문제가 있었나요? 모르시겠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모든 문제는 안 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성장할 때, 화랑기 때 문제가 시작되면서 점차 악화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문제가 골마 터지면 그때야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주변 상권이 하나 둘 개발이 되고 경쟁사가 출몰하니 매출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고객은 새로운 곳에 대한 신비, 탐험, 궁금증 등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 비싸게 판 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일정 고객 일탈은 당연합니다. 매장 앞 상권의 유동인구는 줄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지만 주변 경쟁사 출몰로 매출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자, 이때부터 장사가 잘 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보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고 제빵사가 구매하는 원부자재 가격은 계속 늘어나고 정부의 최저인건비 상승, 경력직들에 대한 임금 인상, 얼마 전 임대차 연장 계약은 했지만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창업주의 불안감 등 멘티분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어느 정도 편중된 관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직원들 인터뷰와 주변 상권, 소비 패턴 등을 둘러보고 문제점, 아니 창업자의 병을 고치기 위한 리빌딩 치료법을 테이프했습니다. 리빌딩 치료법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건강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해요. 건강을 잃게 되면 돈과 명예도 부질없어요. 체력이 부족하면 지구력이 떨어져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결국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라고 멘티분께 권장했어요. 두 번째 치료법, 사업을 계획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적 정리, 물적 정리 다 포함된 정리정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비자 이병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저 호랑이가 능히 개를 굴복시키는 까닭은 발톱과 어금니를 가졌기 때문이다. 가령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버리고 개로 하여금 그것을 쓰도록 한다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굴복할 것이다. 매장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멘티분이 매장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창업자보다 매장 사장님이라기보다 투자가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모든 권한과 상벌, 직원 채용, 물류 선택까지 제빵장에게 호랑이에게 발톱과 어금니를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 직원들 통제도 안 되고 물건이 비싸게 구매하는지 통정거래는 아닌지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지도 모르고 장부를 보면 구매 결정에 앞서 비교 견적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과 피해는 창업자가 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업장만 만들었다고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는 모든 분야를 조금씩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의 처방은 이대로 두면은 몇 달 뒤 멘티분 매장은 폐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제빵장을 비롯한 인사개편과 거래처를 대거 정리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장을 위해 긴급 수술을 단행한 거예요. 그 결과 물류비와 인건비는 기존 지출 비용의 40% 이상 절감됐습니다. 요즘 물류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베이커리만 해도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냉동으로 된 생지부터 반조리, 완제품 넘쳐납니다. 과거처럼 제조사와 유통사가 꼭 필요한 시스템 경계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스토어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빵장 한 명 체제가 아닌 제빵장보다 급여가 적은 제빵사 2명을 고용해 서로 고객을 향해 경쟁을 구성했습니다. 곧 주변이 정리되며 저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자가 받고 싶은 금액과 고객 매장에 지불하는 소비자 금액은 꼭 적정선을 잡아야 합니다. 새로 고용한 제빵사 2인을 비교해서 베이커리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멘티분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매출에서 테이크아웃이 차지하는 비중과 매장 취식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접시와 플레이팅을 달콤하고 고급스럽게 바꾸고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품목까지 추가로 더 넣어주니 문제가 간단히 해결됐어요. 테이블의 크기도 조그만한 500짜리 테이블이 아닌 커피와 함께 플레이팅된 베이커리를 함께 취식할 수 있도록 가로 세로 좀 더 큰 700짜리 테이블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주변 경쟁사로 인해 떨어진 기존 객단가는 바로 원위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기존 매출을 다시 찾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이 말은 수익률은 전보다 낮아졌지만 우리 매장을 찾는 고객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치료법, 고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과거 해당 지역은 멘티분 매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객 선택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 경쟁사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상권이 관광지역이라 고객의 유동인구도 점차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래 입 벌린 곰처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블로그를 쓰게 하고 각종 SNS를 만들어 배포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죠. 그냥 목적이 없이 인터넷에 뿌려요? 전단지처럼? 그럴 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기획자,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한, 재미있는, 아깝지 않은 소비를 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움직이는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직접 하셔도 돼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언제까지 계속 봐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매니저를 고용하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따로 뽑아 시즌별, 메뉴별, 상황별 다양한 조건에 대해 고객 접근 방식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전술가가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하며 처방전을 끝냈습니다. 자, 그 이후 약 1년 시간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최초 예상처럼 주변 상권으로 저가 프랜차이즈와 다양한 경쟁사도 많이 생겨났지만 해당 매장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잘 잡고 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지속 가능한 매장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자, 자생력TV 결론.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이언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미래는 단 한 가지.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네 창업 환경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판단을 하고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과연 최고의 선택을 했을까? 지금의 최악의 선택이 머지않은 미래에 최고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로 지금 최고의 선택이 머지않아 최악의 선택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기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속해서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쌓으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처음 한 가지도 예측할 수 없던 암흑 같은 지금에 처한 상황을 추후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조금씩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리빌딩 치료법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이름만 붙인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인생은 물건이 아니에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자란 게 있으면 채우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치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처한 상황이 힘들어 포기한다면 나 스스로 병마에게 굴복당한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삶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집중하세요. 사람 몸이 아프면 어떤 이는 병원 가서 치료를, 또 어떤 이는 의학 서적을 보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사람도 있죠. 감기 걸렸다고, 넘어져서 무릎 깨졌다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그 뒤를 뒷받침해줄 수 있던 체력이었어요. 결국 본 매장은 창업자가 열린 마음으로 충고를 받아들이고 폐업하기 싫다는 강한 의지가 자체 폐업으로 갈 수 있었던 사업장을 스스로 실천해 병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도전한다면 반드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미래 한 가지를 봤으니까요. 지금까지 자생력TV 이대한 센터장이었습니다.